안녕하세요. 자, 주식계 스트리트 바이터 대입장입니다. 자, 오늘은 현재 시황을 좀 점검해보고 지금 핫한 전기차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구독자분들이 제가 이제 강남기법, 신고가 기법에서 종목을 찾는데 많이 어려움을 이야기해서 제가 실제 어떤 종목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찾고 그렇게 했는지를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차트를 보면서 시황을 좀 보겠습니다. 현재 보는 화면은 나스닥입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미국이나 우리나라 종합지수 같은 거 볼 때 그렇게 꼼꼼하게는 볼 필요는 없고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나스닥 현재 보면은 이렇게 지지가 되고 위로 공간이 약간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평선들이 바닥에 있기 때문에 큰 악재가 아니면은 폭락할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하락할 가능성보다는 약간 위로 공간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보통 악재가 다 아는 악재는 시장에서 서서히 반영이 되기 때문에 거의 뭐 아는 악재는 악재로 반영이 잘 안 나타납니다. 다 아는 호재 같은 경우도 서서히 시장에서 반영이 다 되기 때문에 그것이 또 호재로서는 또 잘 안 나타납니다. 그러나 돌발적으로 나타난 호재, 돌발적으로 나타난 악재, 이제 이런 것이 시장에서 큰 영향을 줍니다. 저번에 미국의 은행 사태 같이 그런 재료가 논다면은, 그런 뉴스가 논다면은 상당히 이제 충격을 줍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은 특별 악재가 놀만한 것은 뭐 기름값이 뭐 과도하게 뭐 100달러 이렇게 간다든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더 심각해져 갖고 더 악화된다든지, 아니면 대만하고 중국하고 약간 문제가 더 격화된다든지, 또 미중 이렇게 분쟁이 더 격화된다든지, 이런 게 외에는 특별히 저는 악재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서서히 다른 악재 같은 경우는 시장에 서서히 반영돼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 자, 그렇게 앞으로 좀 경제를 예측하면 됩니다. 나스닥은 이렇게 현재 이렇게 차트 모양을 만들고 있고, 자, 다우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다우존스는 참고로 미국에 이제 30개 우량 기업이 있는 지수입니다. 그렇게 저번에 밀려 있다가 이렇게 위로 올라왔습니다. S&P 500 자, 종목 같은 경우도 나스닥 차트하고 좀 비슷하게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차트는 보면은 일단 안정이 되어 있다.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수가 만약에 이런 자리에서가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이 팽선들이 위에 있고 밑에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폭락이 나올 수 있잖아요. 현재 위치에서는 특별하게 이렇게 팍 밀린다든지 그런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하고 한국하고는 거의 0.9 이렇게 움직입니다. 어느 날 미국이 철금속이 많이 상승했다, 뭐 4% 5% 상승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현대제철, 비초금속 종목들이 이렇게 상승합니다. 미국이 만약에 바이오 주식이 뭐 5% 상승했다, 자, 그럼 우리나라도 바이오주가 그날 움직입니다. 그래서 미국하고는 거의 0.9 이렇게 연동돼서 움직인다 보고, 미국은 경기가 좋고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경기가 안 좋다고 주가가 종합지수가 빠지는 것이 아니고 거의 미국하고 이렇게 거의 이렇게 맞춰갑니다. 자, 그렇게 알고 우리나라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재 여기 보는 화면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를 잘 보면은 저번에 2,500 한번 도전하고 이렇게 도전하다가 이제 결국은 여기서 이렇게 상승했습니다. 제가 이쪽에서 위로 갈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면은 차트는 매도자의 심리가 들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이 팽선들이 발 아래 있고 여기가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항상 이런 자리 또 이런 자리 여기를 유심히 봐야 된다. 이때 제가 예측하기로는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위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봤습니다. 만약에 또 고점에서 이렇게 역배열되면서 거래량이 죽으면은 제가 또 다음에는 지수가 하락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하면은 거의 맞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현재는 우리나라 종합지수는 2,500이 이제는 지지될 가능성이 많고, 저항을 돌파하면은 저항이 지지가 됩니다. 항상. 자, 그렇게 차트를 해석하면 되고, 제가 볼 때는 2,500 어느 정도 지지될 가능성이 많다. 요 부분은 특별히 큰 악재만 없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종합지수가 2,500 이렇게 유지해준다 이렇게 보여지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우상향 이렇게 위로 약간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기차가 약간의 멈칫멈칫 한다 하더라도 다른 섹터에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위로 가지만은 제가 볼 때는 코스피가 이제 코스닥이 약간 멈추면서 코스피가 코스닥의 키 높이를 맞출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간다 하면은 이제는 좀 코스피가 좀 코스피에 있는 종목이 유리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재 제일 핫한 2차 전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현재 보면은 실적이 좋고 또 괜찮은 종목은 차트가 아직도 살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실적이 좋지가 않고 단발성으로 이렇게 선반영 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뭐 2차 전지 전고체 뭐 양극재 응급제 이렇게 약간의 언급되면서 단기간에 시총이 2배, 3배 급등한 종목이 있고 두 분류가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제 실적이 좋아 가지고 이렇게 올라온 경우입니다. 자, LNF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나 금장 같은 경우는 현재 특별한 뭐 공장을 아직 무슨 가동한다든지 이런 거는 아직 완전 드러난 건 없습니다. 그러나 추정치만 이렇게 보고 많이 올란 경우고 그 다음에 강원 에너지 같은 거 봅니다. 이런 경우도 단기간에 시총이 약 5배 이렇게 급등한 경우입니다. 자, 한농화성도 그런 경우고 에겐 케미칼도 이제 약간 그런 경우입니다. 에겐 케미칼은 현재 이렇게 급등하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움직일지는 좀 예측이 아직도 좀 어려운데 조금 더 왔다 갔다 하면서 위로 밑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도 2차 전지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렇게 저 밑에서 가지고 있는 분과 늦게 따라갔어. 예를 들면 강원 에너지 이렇게 몰린 분이 두 분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같이 이렇게 수익이 나 있다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지켜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이 에코프로 종목들은 현재 실적이 이제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 수익이 나가 있다 하면은 제가 볼 때는 5일선이 좀 21선 되돌아갈 때까지 좀 이렇게 가지고 가보는 것도 괜찮다. 워낙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LNF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이제 강원 에너지 같이 이렇게 너무 만 원에서 시총이 한 5배 이렇게 4배 이렇게 늘어난 종목은 밑에서 산 사람들은 조금 더 지켜보다가 예를 들어 3만 원은 이렇게 주세가 완전히 무너진다면은 매도도 한번 고려해봐야 되고 위에서 잡은 분들은 만약에 3만 원을 깨고 내려온다면은 다시 15,000원, 2만 원 이렇게 단기간에 밀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손절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도 보유하고 있다면은 대입장의 그 매도 기법에 따라서 좀 잘 대처해서 혹시 단기간에 급등했던 종목 이런 종목에 대해서 크게 물리는 경우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보유하고 있으면서 수익 실현도 만약에 적당하게 해줘야지 다시 많이 하락할 경우 있으니까 자기가 좀 잘 종목을 잘 분석해서 차트를 잘 보고 대입장의 매도법에 따라서 일부 수익 실현하는 것도 괜찮다.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음은 이제 그러고 제가 이제 강남이나 신고가에서 종목을 어떻게 찾고 어떻게 분석해서 종목을 발굴하는지를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소행주 같은 경우 어떤 종목을 자기가 좀 조사를 해보고 또 기업을 탐방해 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데서 내가 뭐 주식을 많이 사겠다 아니면 또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주담하고 통화해서 회사 연락해서 보통 하면은 보통 방문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회사도 이렇게 구경할 수도 있고 또 담당자들 면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총이 큰 종목들은 대기업들은 우리 개인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특히 시총이 큰 종목들은 리포트를 꼼꼼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리포트를 보면서 리포트는 증권사에 쓰는 경우도 있고 어떤 애널리스트가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 자기들 회사 이름으로 리포트를 내기 때문에 분석을 꼼꼼하게 하고 그렇게 좀 뭐랄까 악의적인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증권사 분석을 꼼꼼하게 보고 대행주는 분석을 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은 작년 실적, 올해 실적 이렇게 추정도 하지만은 거기에서 있는 리포트를 보고 숨은 내용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차트도 봐야 되지만은 리포트를 보고 그 회사가 어떤 올해 실적과 그리고 어떤 그 테마에 엮이는지 이런 것 꼼꼼하게 보면서 이 종목을 찾아서 매매해야 수익률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행주에서 리포터가 매일 하루에 몇 건이 쏟아지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이닉스 보고 삼성전자 보고 뭐 현대차, 기아차 다 볼 수가 없잖아요. 리포트를 봐야 될 경우는 내가 어떤 종목을 매매하고 싶다. 자, 그 종목만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기아차를 매매하고 싶다 이러면 기아차만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종목을 보는 겁니다.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매매하고 직접 종목을 찾고 815에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종목 같은 경우 이렇게 봅니다. 자, 풍산 같은 경우 보면은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주봉은 이렇고 월봉, 주봉, 일봉. 자, 일봉이 거의 신고가 근처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신고가 매매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거 종목을 그리고 이제 수급도 보면서 이렇게 이 종목 매매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종목을 이제 꼼꼼하게 리포터가 나왔는지 한번 봅니다. 자, 이렇게 현재가에서 이렇게 누릅니다. 자, 키움증권에서 이렇게 누르면은 풍산에 대해서 리포터가 나왔다든지 어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게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꼼꼼하게 이를 다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보다 보면은 3월 28일 날, 자, 이렇게 3월 28일 날 보면은 높아지는 방상 기대감 이렇게 이베스트 증권에서 이렇게 그다음에 또 3월 27일 날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클릭해 보는 겁니다. 그럼 3월 28일 날짜를 한번 제가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클릭해 보면은 이베스트 증권에서 이렇게 목표 주가 5만 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요걸 꼼꼼하게 읽어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부분에서 수급이 이제 이 종목은 신고가하고 실적이 올해 좋아지네. 예상가를 추정치를 5만 원 정도 했으니까 한 20% 이렇게 20몇 프로 이제 이렇게 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수급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수급을 보고 과연 이런 위치에서 수급이 들어오는지를 봅니다. 화면 번호 0258에서 여기에서 날짜 한 1개월 자, 이렇게 어떤 특정한 날짜를 이렇게 넣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3월 20일 이후에 보면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기간에서 물량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기간에 들어오고 자, 외국인도 이렇게 들어옵니다. 단기간에 한 달 동안 이렇게 보면은 요 최근에 보면은 기관도 들어오고 외국인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은 일봉이 이렇게 열리기 때문에 자, 리포트도 좋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서 매수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계속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 정도 매물 소화가 되면은 이렇게 강하게 엑스팅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좋은 위치에서 길목을 지키는 겁니다. 이렇게 오르면 따라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미리 약간 이렇게 눌림을 줄 때, 예를 들면은 이렇게 눌러줄 때 매수하는 겁니다. 이렇게 약 눌러줄 때, 또 이런 자리에서 수급을 보고 기관 외국인 보고 이렇게 거래량도 보면서 이렇게 해서 제가 요 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리포트도 보고 해서 저도 매수했지만은 815에 한번 제가 또 이 종목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리도 한번 잘 분석해 봅니다. 이런 자리도 리포트가 나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종목을 이제 사는 거죠. 우리가 풍산에 대해서 어떻게 주담하고 통화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구체적인 이야기는 잘 안 해주기 때문에 리포트를 보고 실제 수급을 들어오는 거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눌림을 줄 때 매수하는 겁니다. 자, 풍산은 제가 그렇게 해서 이 종목을 발굴하고 제가 또 8위에서 언급도 하고 제가 일단 매매하고 이 종목 이제 조금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 레이크 머트리얼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제가 이렇게 자, 주봉은 이렇습니다. 네네. 자, 주봉은 월봉. 자, 항상 우리가 어떤 종목이 신고가 임박, 그 다음에 특히 역사적인 신고가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우리가 주의를 하고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주봉에서 보면 역사적인 신고가잖아요. 이렇게 이 종목은 이렇게 역사적인 신고가, 자, 역사적인 신고가를 이렇게 두고 있었다는 거죠. 원래는 이 자리가 좋은 자리였습니다. 여기 앞에 고점에서 여기 강남 자리예요. 여기가 최고 좋은 자리. 강남과 신고가를 동시에 노리는 어떤 기법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못했다 하더라도 자, 이렇게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요 부분에서 이렇게 봤는데 역사적인 신고가를 앞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 부분에서 제가 보니까
자, 이때 날짜 2월 20일 리포트를 한번 봅니다. 자, 이 종목을 화면 번호 0700 2월 20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이렇게 봅니다. 여기 보면 하나투자증권에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목표 주가를 8,500원. 자, 목표 주가를 8,500원. 제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전구체 공급 증가. 자, 전구체라는 것은 이 배터리잖아. 그 2차 전지의 이렇게 전구체 이렇게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호가가 기대. 이런 뉴스를 보니까 이 회사가 새로운 어떤 전구체 2차 전지를 어떻게 한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알게 된 겁니다. 거기서 여기서 매출이 일어나고 영업이익이 많이 늘어난다는 걸 제가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화면 번호 0258에서 제가 이게 특정한 날짜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1월 25일, 그 다음에 2월 28일. 자, 그럼 뭐 시기적으로 여기에서 요 구간이잖아요. 자, 역사적인 신고가를 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리포트도 좋게 나왔고, 특히 2차 전지를 하네, 전구체를 만들려고 이렇게 여기서 매출이 발생하네, 자, 이런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니나 다를까 날짜를 이렇게 보니까 최근에 이때 시기적으로 개인들이 매도를 하고 기관이 엄청나게 매수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자, 외국인도 이때 보면은 이렇게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뭐 이때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이 회사를 벌써 탐방을 했다든지 또 충분히 회사가 파악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레이크 머티처럼 리포트가 나오고 역사적인 신고가 앞에 두고 작년에서 매출이 계속 늘고 있고, 자, 전구체 2차 전지를 한다는 리포트가 나왔고, 막상 이렇게 수급이 따라준다면은 요 부분에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고가가 나오니까 현재 차트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주봉에서 이 종목을 보면은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주봉을 넘어가는 순간에 이렇게 폭발적으로 매수를 불러가지고 단기간에 수익률이 뭐 200% 이렇게 뭐 150% 이렇게 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레이크 머티처럼 이런 종목을 잘 발견해서 충분히 매매를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종목을 앞으로도 우리 구독자분들은 항상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즉 역사적인 차트가 신고가 임박하고, 그 다음에 리포터가 실적도 계속 좋아지고 리포트도 좋게 나왔고, 막상 수급이 이렇게 들어와 줄 때 이렇게 같이 따라가서 이렇게 큰 시세를 이렇게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서 그냥 다 정리를 하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단기가 너무 수익이 많이 나가지고 설마 이렇게 했는데 막상 이렇게 가서 뭐 거의 뭐 수익률은 그렇게 여기서 조금 내고 말았는데 좀 이런 경우는 좀 아까운 케이스입니다. 자, 최근에 제가 매매했던 SK 바이오사이언스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제가 종목을 찾아서 저도 매수를 했지만은 또 8.15에서 언급했던, 저번 주 언급했던 종목입니다. 언급하고 이렇게 급등했는데 제가 이렇게 찾게 된 동기는 경우는 이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이제 주봉, 월봉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너무 많이 하락했습니다. 주봉도 이렇고. 일봉에서 이렇게 하락하다가 지지가 되고 제가 말했던 일단 강남 모양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겠죠. 그러면은 이 종목 강남에 만드는 경우에서 이제 뉴스를 이렇게 검색해 봅니다. 내가 전 종목을 뉴스를 다 보고 리포터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강남을 만들었으니까 혹시 리포터에서 좋은 내용이 나왔는지 이렇게 제가 찾아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찾아보면은 자, 4월 10일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렇게 리포트를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실제 실적은 별로다. 이렇게 하향 리포트가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하향 리포트 나왔는데 차트를 제가 보니까 리포트는 좋게 안 나왔는데 이렇게 여기서 보니까 이제 여기서 봤겠죠. 이 부분에 저번 주니까 이렇게 보니까 최근에 기관에서 엄청나게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양매수가 이렇게 들어온 경우고 개인들이 자꾸 털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강남 정도에서 같으면은 리포트는 좋게 나오지 않았지만은 기관하고 외국인 살 때는 뭐 이유가 있다. 자, 보고 제가 같이 이렇게 매수한 겁니다. 그리고 단기간의 수익률이 뭐 한 지금 현재 한 18% 이렇게 난
경우죠. 여기 사시면 18%. 자, 이런 경우 보유라면은 당분간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현재도 기관에서 수급이 계속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쭉 가져가도 조금 더 가져가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경우는 전일 종가를 이제 한 2% 깬 다음에는 반 정도 이렇게 매도를 해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또 가져가면서 추세를 보겠죠. 자, 이런 경우는 강남 자리에서 수급을 보고 매수한 케이스. 리포트는 좋게 나오지 않았지만은 기간 여기 양매수인 경우, 자, 이렇게 강남에서 이런 종목이 전행적으로 매수할 수 있었던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성공한 경우죠. 또 다른 종목 하나 보겠습니다. 자, SK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SK 종목도 역시 차트가 이렇게 보면 많이 이렇게 주봉, 자, 월봉에서 이렇게 많이 하락하고 주봉도 이렇게 많이 하락했습니다. 자, 일봉 이렇게 쭉 이렇게 하락했습니다. 하락했는데 그럼 강남자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SK는 SK그룹의 지주회사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 관심을 가지고 뉴스를 이렇게 봅니다. 이 종목 뉴스를 보니까 3월 30일 날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런 리포트가 요즘에 나왔죠. 보면은 3월 30일 보면은 자사주 1점 소각 결정 부진했던 주가 재평가 계기, 자, 뭐 재평가 계기가 될 것, 재평가 pon료 시점, 이런 뉴스가 이런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과연 이렇게 뉴스도 있지만은 또 혹시 수급이 따라주는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최근에 이렇게 수급을 보면은 이렇게 수급을 본다면은 이렇게 최근에 기관에 한 번씩 이렇게 큰 물량이 들어옵니다. 자, 외국인도 이렇게 들어오고, 그래서 전체 거래량에 한 번씩 이렇게 큰 물량이 들어올 때, 즉 수급 강도로 제가 표현하죠. 이렇게 4만 주, 뭐 이렇게 외인도 4만 주, 또 최근에 또 4만 주, 자 2만 주 금액으로 치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이런 경우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매수해서 어느 정도 매물 소화가 되고 개인들이 물량이 이렇게 현재는 물량이 개인들이 계속 틀리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물량이 틀리고 나면은 이렇게 위로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많다 보고 이렇게 매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주말에 이렇게 이 종목도 제가 언급을 8일에서 이제 추천하고 저도 이렇게 유심히 이 종목을 보고 이 종목 저는 조금 이 부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위를 기대하러 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SK 같은 경우도 이 위치에서 사볼 수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다음 종목은 이제 하이버 같은 경우입니다. 이거는 제가 종가 매매 정도 이렇게 핫했던 매매입니다. 예를 들어 양매수에 대해서 외봉으로 올라갈 때 직장인이나 또 우리가 또 자영하신 분들, 모니터를 볼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종가 매매할 수 있는 이렇게 하나의 기법입니다. 자, 하이버 같은 경우 보면은 이렇게 주봉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일봉에서 이렇게 여기를 넘어가면 이제 매물이 공간이 완벽하게 열리면서 이렇게 강하게 갈 수 있는 자리였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자리에, 자, 이런 자리에서 전체 거래량의 몇 프로가 기관하고 외국인이 샀는지를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이제 수급 강도라고 저게 표현합니다. 자, 그런 경우 수급 강도, 실전 공매도 체계 제가 자세히 설명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실전 공매도에 보면은 외봉 신고가 기법, 이제 거기에 보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수급 강도를 나타내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은 개인은 무시하고, 자, 기관, 외인 더하기 외국계는 그냥 제가 편의적으로 2분의 1을 합니다. 뭐 근거는 특별히 없는데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재 만약에 이런 날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데 19만 주 거래됐죠. 19만 주, 19만 5천 주 거래되면서 기관이 5만 8천 주, 자, 그 다음에 외인이 2만 2천, 외국계가 2만 2천입니다. 그러면은 11,000, 약 그럼 3만 3천, 약 4만 보고 한 9만, 약 9만 정도가 거래됐기 때문에 약 이제 보면은 전체 19만 5천 주에 9만 같으면은 약 40% 이렇게 되잖아요. 대충 자, 이렇게 되면 40% 정도가 수급 강도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거래량의 한 20% 이상이 되면은 수급 강도가 세다. 자, 그렇게 보고 이 종목이 굉장히 강할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30%, 그다음 어떤 경우는 50%까지
되는 경우 있습니다. 이러면은 굉장히 이렇게 강한 종목입니다. 그러면은 신고가 근처에서 또 강남 자리에서 이렇게 수급 강도가 굉장히 좋을 때는 유심하게 보고 그 종목도 약간 올라오는 경우도 매수해도 되는 경우입니다. 원래 강남 기법에서는 이평선에서 이렇게 근처에서 매수해야 되지만은 이렇게 수급 강도가 너무 좋을 때는 약간 따라가는 느낌, 그런 자리도 볼 수가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더 예를 드리겠습니다. CJ라는 종목 그런 경우였는데, CJ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밑에서 이렇게 공부해 봅니다. 전체 거래량에서 압도적으로 기관 외국인 양매수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약간 신고가 근처 아니면은 강남에서 약간 들렸다 하더라도 매수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냥 수급 강도가 약하면서 들린 경우는 기다려야 되고 차사 밀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수급 강도가 많아서 이렇게 약간 많이 올랐다 하면은 그때는 약간 따라가는 느낌이 있어도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을 보고 우리 구독자분들은 몇 개의 종목을 언급한 종목을 보고 본인 스스로 꼼꼼하게 한번 공부를 해보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우리 구독자분들은 종목을 공부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봅니다. 자, 여기까지 몇 개의 종목을 어떻게 찾는지를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